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곳의 매수.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고점 매도할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고점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어떤 매수를 들어가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선의 시작은 성견 선생. 퓨처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14번째 시간,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설정 리뷰 이번에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뭐 기준값 같은 거, 그리고 손절 라인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스닥 차트가 일단은 있고요. 우리 이제 지표를 설정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지표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지표가 쭉 나오고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B죠.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 밴드 더블 클릭하시면 볼린저 밴드가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선이 3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기준선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럼 이거 세팅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 지표 조건 설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20일 일단은 기본 세팅 되어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따라 하시면 D1이 2라고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1로 한번 고쳐 볼게요. 1로 고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상한선과 하한선이 더 좁혀지는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자, 1로 할 것인지 2로 할 것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선택에 의한 것일 수가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데이를 2로 하는 게 조금 보편적입니다. 1로 하는 거는 국내 선물 정도 한 1로 하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이 진폭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죠? 진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많이 늘려놔야 캔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조건 설정에서 D1은 2로 일단은 설정을 해 두시는 것이 해외 선물에서는 그나마 낫다. 라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을 조금 저는 선호를 하고요. 요거 2포인트를 일단 고치고,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파란색을 제가 조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2포인트를 일단은 고치고요.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있는데, 볼린저 밴드 이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찍어놨고 디테일하게 찍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성견 선생 무료 카카오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더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기준선, 중심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에 대한 지표값, 그리고 이론적인 설명, 표준 편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요거는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5일선과 21선만 살아있으면 삭제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21선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21선을 중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중심선까지 볼린저 밴드가 완벽하게 설정이 된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 관한 리뷰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는요, 여러분 어차피 매매는 다 똑같죠.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든 RSI를 사용하든 스토캐스틱을 사용하든지 간에 진입과 청산, 그리고 손절, 홀딩 요 4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진입과 청산에 관해서만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를 왜 쓰느냐, 왜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편화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볼린저 밴드의 빨간색이죠. 상한선과 파란색 하한선, 이 두 사이의 면적 안에 캔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캔들은 뭐의 집합체다? 가격의 집합체다. 가격들이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모여서 형성된 것이 캔들이고, 이 캔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에 있을 확률을 볼린저 밴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을 한다? 상한선과 하한선에 캔들이 있을 확률. 캔들은 뭐예요? 가격.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에 가격이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법이 어떤 거예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점 매도 어디입니까?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이 고점 매도,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이곳에서의 저점 매수,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이곳에서의 저점 매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는 곳의 매수,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고점 매도할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고점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는 곳에 어떤 매수를 들어가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 활용법은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시면 되겠고요. 뭐예요? 이 상한선과 이 하한선에 가격이 있을 확률이기 때문에 상단을 맞추는 곳에서의 고점 매도, 하단을 지지하는 곳에서의 저점 매수를 볼린저 밴드 매매 기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제14편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볼린저 밴드 설정 리뷰, 두 번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입과 청산에 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라인과 홀딩에 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더 빨리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성견선생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의 정답은 성견선생. 감사합니다.